아우. 자, 다음 가시죠. 자, 7번. 7번 참가자 눈 풀린 굿건이님의 작품입니다. 오염된 산란장. 위치, 생체, 저주받은 존재란 뜻이겠죠? 인공물인데, 배치, 이 카드의 양옆에 일꾼을 소환하고 1 증폭한다. 내 생체 카드가 적 유닛들의 효과를 가할 때마다 가한 유닛 하나당 내 전장에 있는 전력이 가장 높은 일꾼을 파괴하고 해당 유닛의 전력보다 1 높은 수치만큼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준다. 이 카드의 효과도 적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카운터를 하나 제거한다. 해당 적이 파괴될 경우 카운터를 추가로 3 제거한다. 카운터가 있는 카드인데 일러가 잘렸나요? 이게 원본이 아니에요? 사이즈 그죠. 맞죠? 자, 기획 의도 좀 이분은 좀 고봉밥을 주셨는데 다 읽어볼게요. 근 1년간 아라카스도 컨덱을 돌리는 유저는 저 말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토큰 광역 증폭 굴리기에 특수장당 한 마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라카스 기본 패시브 능력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바에 그냥 주머니 드릴처럼 얻은 돈으로 적을 패는 느낌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해를 준 특수카드는 밥과 점수가 거의 1대1로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운터를 9의 근처인 숫자로 설정한 뒤 상대 엔진 유닛의 무기 파괴의 가치를 3점으로 계산한 카운터 제거 추가 제거 효과를 추가하였습니다. 배치 효과는 턴 절약용입니다. 어차피 이 카드가 깔리는 순간 양옆의 벌레들로 매우 높은 확률로 자폭하게 됩니다. 사용 예시. 매번 하던 것처럼 1라운드를 그리핀 혹은 폭탄관 푸고 플러스 반지, 자발적 진화 등을 먹어줍니다. 이후 2라운드에 블리딩을 하는 경우 상대는 고밸류 유닛을 먼저 내거나 엔진을 먼저 깔아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2라운드에 이 카드를 깔고 그 다음에 등장한 상대 유닛이 6.7점 엔진의 경우 끔찍한 연애로 한방에 죽여집니다. 난도질이나 만티코어 독 등을 활용할 경우 한 번에 여러 마리의 벌레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마치 네크로맨서 시체 폭발 마냥 벌레를 폭발시켜가지고 상대한테 데미지를 주는 그런 컨셉이네요. 생체 카드를 좀 밀어주는 카드 쪽인데 이제 컨트롤 역량을 많이 끌어올리는 카드죠. 전력이 가장 높은 일꾼? 일꾼이 전력이 높을 일이 많이 없긴 한데 일단 자발적 진화로 일꾼한테 버프 주는 거 말고는 대부분 다 1전력, 2전력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걔네 그 전력보다 1 높은 수치만큼 무작위 적에게 피해니까 2전력, 3전력 이렇게 짤짤이 데미지를 주는 건데 근데 그거 생각해도 카드 기본 점수가 너무 약해요. 근데 9밥의 밸류라고 치기에는 좀 약한 편인 것 같은데. 나갈 때 2점. 아니구나, 4점이구나. 죄송, 4점이네요. 4점에다가 대충 카운터 10이 다 쓰면은 총 기대값이 얼마일까? 적이 파괴되면서 카운터 추가 제거. 그러면 적 3개 파괴되면 아라카스도 제거를 아라카스 유닛도 삭제가 되니까 진짜 단순 점수 계산으로 보면 그냥 무조건 1점 추가거든? 근데 1전력보다 높은 데미지만큼 전력보다 1 높은 데미지만큼 수치만큼 데미지를 주니까 정말 1점 이득인데 그것마저도 방어구나 쉴드에 박히면
거의 마이너스 밸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카드인데요, 근데. 랜덤 데미지가 좀 큰데? 좀, 이게, 데미지 씹힐 확률이 좀 높아가지고, 특히나 닐프가드 이런 거에. 밸류가 높진 않은데요? 오히려 이건 밸류가 낮아서 좀 걱정인 카드? 아, 방어구나 보호막 만나면 질 수밖에 없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주류덱이 아니긴 하죠. 그런 느낌. 뭐, 아, 근데 그렇게 따져도, 근데, 그래도 밸류 너무 낮아. 솔직히 그렇게 해도. 랜덤 아니고 전력이 낮은, 아, 근데 전력이 낮은 유닛에 들어가도 문제예요. 전력이 가장 낮은 유닛에 들어가면 막, 1전력짜리 3데미지 박히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고, 아, 이게 뭔가, 그렇다고 가장 높은 전력 유닛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는, 톨 유닛 제거 카드 밸류도 낮추는 데다가, 엔진 카드도 데미지를 못 잡으니까 그것도 애매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도 뭔가, 엔진 카드 죽이기가 애매한데? 이게 컨트롤 카드의 보조라고 보기에는 뭔가 아쉬워. 자폭을 한다는 컨셉은 좋은데, 광역기 같은 거랑은 연계가 한 번에 연계되긴 좀 좋네요. 한 번에 일꾼들 다 차차차차작 죽이면서 엄청난 그 랜덤핑을 좀 쏟아볼 수가 있죠. 그건 좀 좋은데 딱 광역기랑 연계는 괜찮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유닛이 죽으면 카운터가 날아가면 또 총 밸류는 결국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최대 밸류를 내려면 유닛이 안 죽어야 돼. 랜덤 데미지를 주면서 유닛이 안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쉬울까? 그러면 좀 셀 것 같은데 유닛이 죽는 순간 좀 밸류가 팍팍 떨어지네. 해당 적이 파괴될 경우 좀 어려운데 이것도? 근데 해당 적이 파괴된 경우가 이게 그 진짜 생체 카드로 파괴된 경우만인지 아니면 랜덤 핑으로 맞아서 죽는 것도 포함인지가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메커니즘상 어떤 거지? 뭐가 정답이지? 직접 내는 카드로 파괴되는 것만 포함인가 아니면 랜덤 핑으로 주는 것도 포함인가? 랜덤 핑도 포함인 것 같죠? 큰 디지맨 효과 발동. 아, 나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일단은 뭐, 애초에 아라카스 뭐 컨트롤 덱을 돌리신다는 입장에서는 뭐, 맞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카드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전체적인 덱이 구려가지고, 덱이 메타에 사라지면은, 결국 이런 카드는 안 쓸 수밖에 없거든? 과연, 그, 구린 덱을 완전히 진짜 부활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메타에 카드가 안 보이면 새로운 카드가 나온 의미가 없어요. 이건 좀 진짜 중요해. 그래서 그 카드를 점점 이게 어쩔 수 없이 모든 카드 게임 개발사들이
카드를 점점 세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약하게 내는 것보단 그나마 차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 만든 카드가 보여야지 게임의 변화가 있고 또 재미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인데, 애초에 지금 아라카스의 덱 컨셉이 좀 많이 입지가 많이 좁은 것도 사실이고 이 카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난 잘 모르겠네. 밸런스적인 면에서 좀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컨셉은 확실한 것 같아요. 폭탄 자폭, 일군을 폭탄으로 쓰는 완전 자폭 컨셉에 자폭을 하는 카드들. 그리고 좀 어려워, 카드가 좀. 괜히 좀 괜시리 복잡해. 카운터 제거. 일단 그렇습니다. 뭐 느낌은 있는데 일단 다음. 전체적인 밸류는 뭐 아직 좀 아리까리하다. 다음 카드 볼게요. 역병의 여인 몰락. 아군이 파괴될 때마다 해당 아군의 전력만큼 카운터를 제거한 뒤 무작위 아군 전열에 제거한 카운터만큼의 전력을 가지는 쥐를 소환한다. 카운터 12. 유언, 남은 카운터만큼 모든 아군 야수들에게 증폭량을 나누어 준다. 이것도 카운터 카드네요. 파괴될 때마다 해당 아군의 전력만큼 카운터 제거한 뒤 쥐 소환. 마치 그거네. 그러니까 그것도 수험 형식의 카드네요. 쥐를 많이 깐다. 기획 의도. 예전부터 써먹어보고 싶었던 아키타입 중 하나가 괴물의 야수 컨셉 덱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괴물의 야수 유형은 유언, 수험, 아군 파괴, 혹은 섭취, 번창, 우위 등 굉장히 혼잡한 컨셉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언 플러스 수험, 아군 파괴만 안 믿어줘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주 많아집니다. 추가적으로 몇몇 오그로이드 또한 비슷한 전략 컨셉을 공유하기에 혼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생깁니다. 카운터만 이제 얘가 엔진 카드이긴 한데 만약에 얘가 죽어도 유언이 발동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본 점수가 없다. 구속 제외하고는. 구속이나 폭염 제외하고는 손해본 점수가 아예 없네요. 구속에 좀 많이 취약하다는 거? 그거 하나? 일단 기근 쪽이랑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얘랑 얘가 나가면서 뭔가 토큰을 깔아야지 이 카드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 무조건 기근. 기근으로 파괴한다. 아니면은 뭐 미리 섭취 카드가 나와 있으면서 한 번에 역병의 여인을 발동한다. 그리고 전력이 좀 높아야 돼. 아군의 전력이. 피 섭취당하는 유닛의 전력이 좀 한 5전력, 6전력은 돼야 돼. 그럼 일단 기본 총 밸류는 16점이죠. 그죠? 최대 밸류는 16점이야. 얘가 죽어도 살아도 16점. 근데 쥐를 소환하면 좀 더 수험덱인 경우에는 더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아니야, 근데 이건 유언 안 터트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카운터를 그냥 다 소비하면 굳이 유언을 안 터트려도 되는 거잖아. 근데 물론 그러니까 카운터를 터트리기 위해서는 그 유언 카드도 같이 써야지. 그건 맞지. 유언하고 섭취 카드가 필요하다. 아까 이것보단 난 나은 것 같은데? 얘보다는 좀 괜찮은 느낌인데, 12밥. 근데 지금 괴물 수험이 뭐가 있죠, 근데?
요런 것도 포함이긴 하다. 아라카스 여왕이나 뭐 그런 것도. 기근 쪽에 수험을 하기에는 뭔가 쥐랑 이게 쥐를 소환하는 거랑 일꾼을 소환하는 거랑 느낌이 다른 게, 이 모르부드를 사용하려면 얘가 쥐한테만 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꾼에는 안 들어가고, 그 차이가 좀 있죠. 잠깐만요. 근데 이거 왜 설명이 누락됐다. 이거 뒤에도 있다. 이거 설명 뒤에도 있어요. 맞아. 하도 구봉밥이라 이거 좀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죄송. 이건 한 번 더 썼네. 우선 기근 덱에 노치나 내보기를 넣은 뒤 1라운드 3장쯤에 바로 이 카드를 낸 뒤에 여기에 기근을 발동하면 원턴 20점 스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적인 섭취엔 유언 활동입니다. 유언 활용입니다. 필드에 던져놓은 뒤 섭취 야수와 유언 야수를 번갈아 운용하면 잡아먹은 횟수만큼 쥐가 생겨납니다. 여기에 제능팩항을 던지고 모드부드를 활용해 광역 스윙이 가능. 파괴색 도항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쥐인간이 딱 1점이라도 증폭하는 순간 무한 섭취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 카드와 쥐인간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 전열로 쥐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들을 보고 착용. 이제 남은 전열을 밤의 악령으로 뒤덮은 뒤 베르겐의 암커트롤과 글러스티 오프로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공갈자 휴면. 아군 파괴 또한 무위험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근랩 괴물의 찢어진 날개, 사이클롭스 등은 아예 채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카드가 존재할 경우 파괴를 섭취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키키모어 전사가 아무런 추가 공급 없이도 혼자서 증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그런데 섭취가 애초에 파괴 아님? 섭취랑 파괴랑 동일한 메커니즘 아닌가? 섭취가 잠시만. 섭취하면 파괴가 섭취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하위 그 버전 아닌가? 섭취 어딨냐? 그지? 유닛을 파괴하지, 그지? 섭취 안에 파괴가 있는 거지. 전력이 남으니까. 잡종? 잡종? 하도 안 쓰는 카드 헷갈려, 스벌. 카드를 써봐야 알지. 이거, 얘. 근데 이것도 섭취를 해도 증폭한 애 아닌가? 사실상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섭취만 해도 이거는 다 발동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카운터는. 일단 수험덱이 예전에 비해 왜 안 보이는가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메타 자체가 일프가드 같은 거에 좀 이게 필드락이 너무 빨리 걸려. 이런 섭취의 수험덱은 필드락이 너무 빨리 걸려가지고 그 사이에 뭔가 남는 유닛을 내고 그런 게 불가능해. 필드가 엄청나게 빨리 차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프가드가 스파이 깔고 별지랄 다 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이드덴에 약하다, 이근이에 약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커. 필드락 조절이 쉽지 않아. 그거 하나. 그리고 여기 활용도를 보면은 뭐가 다양해요. 이드를 차용했다. 암커트롤과 글러스티 오프 찢어진 나에게 사이클롭스 뭐가 많은데 활용도가 살짝 김밥 천국의 메뉴를 보는 듯한 느낌? 많기만 하고, 실용적인, 이게, 진짜 마치 섭취되기 이상향을 보는 듯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 저는 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패했던 컨셉들을, 완전히 뒤엎어서 좋게 만들 만한 카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딱 그 역할을 보조하는 느낌인데, 얘랑 마찬가지로 그냥 컨셉 자체가 너무 아쉬워요. 네, 컨셉이 그냥 안 좋아서 만드신 카드가 그걸 보조를 못하는 느낌이야.
딱 예능덱 느낌? 예능덱은, 아니, 이거 어렵다. 근데 예능덱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도 하는데. 컨셉은 괜찮은데,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컨셉의 카드는 아니야. 좀 어느 정도, 메타의 최소한 3티어급이라도 나올 만한 가능성이 존재해야 돼. 내가 만드는 카드 공작의 기준은. 그 정도 급은 돼야 돼, 파워가. 그 정도로 가끔씩은 보일 만한. 너무 예능덱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 평가 기준에서는. 밸런스적인 면에서 좀 마이너스가 좀 있고, 그리고 이건 좀 틀렸어요. 근래 괴물의 찢어진 날개 사이클로스 등은 아예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카드가 존재할 경우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카드들은 그냥 개쓰레기입니다. 그냥 카드 밸류가 중신이기 때문에 그냥 안 쓰이는 거지, 뭐가 연계가 안 돼서 안 쓰이고 뭐 보조하는 카드가 없어서 안 쓰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카드가 너무 안 좋아요. 패급이라서 그냥 거의 리워크가 필요한 수준 아니면 전력이 2개씩 올라야지 쓸만한 수준이야 진짜. 일단은 뭐 그렇네요. 컨셉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밸런스 면에서 뭐 아쉽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뭐 할 소리는 할게요. 해야 되는 딱 평가는 쓴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제 기준에도 제 주관적인 기준도 좀 포함이 되기도 하고. 일단 이거부터 산란장. 산란장보단 얘가 나은 것 같아. 그나마 근데. 그러니까 이 카드가 존재 의미를 잘 모르겠어. 컨셉만이 남았다. 적병의 여인 몰락. 네, 평가 중이었고요. 멈춘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카드 볼게요. 자, 샤케 타타로. 이분은 좀 카드가 좀 길어서 좀 잘랐습니다. 좀 뭐가 좀 많이 이미지를 넣으셔가지고 이거 좀 잘 만드신 것 같은데 볼게요. 에스테라드 티센. 얘는 그거죠? 위쳐 3에 나오는 카드 이미지 그거 맞죠? 나 이거 알거든? 딱 그 이미지 따오신 것 같은데? 근데 뭐 하는 앤지 모름. 정확히 잘 몰라. 대형, 명령, 브론즈 북부왕국 공성병기를 창조하여 낸다. 출정 5. 브론즈 북부왕국 공성병기를 창조하여 내거나 전력이 4인 브론즈 북부왕국 공성병기를 제작합니다. 이거는 마치 카자쿠스 마냥 내가 원하는 공성병기를 제작하는 컨셉이네요. 여기서 딱 좀 보이는 게 병기 제작 컨셉이 카드가 이게 좀 길어요. 발사대 강화, 뼈대 강화, 재질 강화. 여기에서 이제 효과를 하나씩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그거겠죠?
잔류냐, 보호막이냐, 장막이냐, 셋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뭐 화살 고르고, 발사하는 그 사체를 고르고, 관통 화살이냐, 뭐 목표 사격, 분쇄 화살. 이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것 같아요. 맞죠? 셋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보급, 수리, 개조. 이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이렇게 세 개를 골라서 공성병기를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잔류, 보호막, 장막 셋 중에 하나 고르고, 관통화살, 배치, 방어구를 무시하고 적에게 2피해, 배치, 적 3장에게 1피해, 배치, 적을 다른 전열로 이동시키고 3턴 동안 출혈, 보급, 명령, 방어구를 2획득하고 자원병을 한 장 생성, 수리, 명령, 자신을 3증폭, 개조, 아군의 쿨다운을 1일 감소시키고 자신은 2턴 동안 활력을 획득. 야, 이것도 좀 키워드가 되게 다양합니다. 새 키워드 출정. 이 능력은 내 시작덱에 전쟁 특수 카드가 지정되는 수 이상 존재해야 발동 가능. 그러니까 전쟁 카드를 5장 이상 넣어야지만 이 명령 효과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나만의 공성병기를 만드는 거죠. 살짝 카자쿠스 느낌인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느낌이 있어요. 공성병기를 만든다. 뭔가 진짜 그 융합체를 만드는 것처럼 공성병기를 직접 만드는다는 게 되게 병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병기 커스텀. 근데 만드는 병기는 엔진은 아니에요. 엔진 카드는 아니고 그냥 단발식의 카드죠. 딱 정해진 점수만 하는. 잔류.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걸 뽑을 수도 있고. 솔직히 보호막보다는 근데 장막이지. 엔진을 살릴 거면 장막이고, 아니면 잔류가 좀 제일 좋을 듯? 무난하게 1라운드나 2라운드 쓰기엔 잔류. 그 다음에 뭐, 방어구 무시 데미지, 3장의 1피해, 3출혈. 이건 점수 2점, 3점, 3점. 그 다음에 이거는 방어구 2획득에 자원병성, 이게 사실상 2점, 3점. 요것 또한 3점 정도? 그렇죠. 사전력에다가 밸류도 딱 적절한 것 같은데, 뭐 엄청나게 넘치지도 않고, 대형 달려있고, 얘가 그 뒤에 나갈 수도 있고, 뒤에 나가서 명령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근접에 나가서 바로 이 공성병기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이 병사. 괜찮은데? 느낌 있는데? 밸런스도 좋고, 컨셉도 잘 맞고. 선택지 3개가 이거 3개 보고, 발사대 강화, 뼈대 강화, 재질 강화 3개 보고, 그 다음 화살, 이 종류 중에 3개 보고, 그 다음에 보급 수리 개조 중에 3개 보고, 그 식인 것 같아요. 3번 선택을 하는. 그럼 최대 밸류가 몇 점이지? 진짜 제일 세게 만든다 치면은 3증폭에 3출혈 3... 근데 좀 세긴 한데? 14점? 대형으로 유닛을 앞에 낸다고 해도 14점?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좀 세긴 해. 무밥보다는 좀 더 밥이 높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부밥이면 네커덱 같은 거랑 또 연계가 될 수 있어가지고 좀 후하거든요? 밥값이. 밥이 좀 싸요. 살짝 밸런스 진짜 2% 아쉽다. 진짜 아쉽다. 카드 잘 만드시긴 했는데. 북부왕드는 병사가 붙었다고? 그러게. 헨젤트도 병사 붙었지. 라더비도 병사 붙었고. 그러게. 뭐 지들이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닌데 병사는 왜 붙은 거야? 좀 어이가 없네. 카드 설명 달렸나요? 이게 다였거든요, 이미지는. 이것도 이미지를 제가 직접 자른 거예요. 이미지가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한 화면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확대를 했고요. 이것도 그냥 여기 있구나. 뭐야? 여기에는 안 넣으셨네. 이 스몰 사이즈에다 넣으셨네. 기획 의도 공성병기를 제작한다는 효과로 색다른 느낌의 공성병기 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용 예시. 공성병기 덱의 사용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고요. 예. 너무 심플하고 나쁘지 않네요.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해. 예. 뭐 효과만 좋으면 됐지. 딱 뭐 공성병기에 쓸 것 같아요. 공성병기 외에는 쓰긴 참 애매하고 일반적인 템포 덱에 쓰기에도 요즘은 북부가 그런 덱을 짜기가 쉽진 않아서 템포 형식의 덱이 다 모든 카드가 엔진이죠. 북부는 이제 딱 엔진 덱에 적절한 것 같아. 미드레인지 넣어도 세 보이는데 북부는 이제 미드레인지가 불가능하지 않나? 옛날처럼 그게 안 됨. 옛날 헌신 북부 느낌으로 거기에 넣는다. 괜찮겠죠. 그냥 밸류 자체가 좋아서. 전쟁 5개는 그냥 공성병기 덱 때문에 늘만해요. 그냥 포격 2장에. 그냥 포격 2장, 돌레 2장, 이름 1장 끝. 이거 아님? 아니면 포격 2장, 돌레 2장, 상륙 하나 끝. 그냥 조건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사실상 없어 조건이. 그냥 전쟁 키워드니까 공성덱에 써라 이거죠. 공성덱 기준으로는 아예 리스크가 없는 수준. 뭐 그래서 밸류 센 거 빼고는 느낌이 있는데? 얘가 근데 그 스토리상에서 얘가 코비어와 포비스의 왕입니다. 얘가 뭔가 그 공성병이랑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스토리가 좀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위자랄 없나? 저는 이 내용은 그 위쳐2 내용하고 뭐 소설 부분 잘 몰라서. 얘 좀 유명한 애임? 왕이니까 유명하겠지? 딕스트라랑 만나서 얘기하고 그 뒤에 얼마 있다 암살당해요. 그래요? 좀 비중은 없구나. 그냥 딱 조연, 명품 조연. 일단 좋습니다. 다음 카드 볼게요. 딱 잘 짠 것 같은데 밸류도, 그러니까 밸류의 문제지 카드 컨셉이 또 괜찮게 어울려. 보급이니까 뭐 병사 소환, 술이니까 증폭, 뭐 개조니까 뭐 쿨다운 감소. 개조랑 쿨다운 감소? 어쨌든 딱 진짜 제작한다는 거랑 잘 어울리네. 무난해. 자, 다음 카드. 밀력, 범죄, 습격. 이건 이중 팩션 카드네요. 신디케이트랑 스켈리게. 내 덱에 야수를 낸다. 내 진영에 해적이 있다면 무작위 적에게 2턴 동안 출혈을 걸고 배가 있다면 내가 낸 유닛에게 방어구를 부여한다. 요즘 원숭이만 보면은 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냐? 너무 그 시사상식에 절여졌어. 다른 게 생각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기획 의도, 스켈릭의 신디카이트의 야수 카드를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용 예시. 드라코 터트를 넣은 연금술 덱이나 돌연변이 다이어 하운드 쓰는 덱에 사용하면 어떨지 생각합니다. 야수가 뭐가 있죠? 근데 좀 야수가 신디하고 스켈릭에 좀 어울릴 만한가? 야수. 신디, 하운드. 뭔가 좀 애매하네.
돌연변이 하운드랑 다이어 하운드? 신디는 야수가 좀 많죠? 아, 스켈리게는 되게 많아요. 그냥 뭐 갈매기, 사이렌 이런 거 있고. 곰, 바다의 전령. 잠깐만. 아, 아니구나. 아니야. 뭐, 쓸만한 것 중에는, 드라코 터틀. 아, 푸커스의 야수네? 푸커스의 야수면은 좀, 이건 좀 큰데? 얘가 야수네요. 음. 그리고 그 서치 카드이면서 적이 출혈을 걸고 방어구 부여. 근데 필드에 있어야 돼요. 내 진영에 해적과 배가 있어야 돼. 해적이랑 배 컨셉이 같이 혼용이 된다. 그럼 맹공 쪽이랑도 좀 가깝겠고. 아, 물론 푸커스의 한정 칙령인데 이게 모든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 뭐 갈매기 푸커스야. 아 근데 푸커스는 되게 안 넣는 게 좀 국룰이긴 한데 아니다 푸커스를 넣고 이제 시나리오 카드를 되게 안 넣으면 되는구나. 왜냐면 그래야지 나침반 활용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거 두 개 말고 뭐 없나요? 뽑을 만한 카드가? 신디는 좀 에반 것 같고 스켈리게 쪽에 많이 쓸 것 같은데 아니 이걸로 사밥 카드 뽑기엔 뭐가 되게 아쉬운데 밥도 좀 비싼 편이야. 이거는 살짝 밥 조절이 좀 잘못됐다? 약탈함대랑 비교해도 약탈함대가 그냥 대놓고 좋거든요? 이거랑 비교해도 많이 구린데? 적어도 이 정도 급은 돼야 되는데 이 출혈 이 방어구로는 야수가 방어구 얻어봤자 뭐하냐. 드라코터틀이랑은 터틀 예전 자해덱에 배 같은 거 썼었나? 배나 해적이 있었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브론즈 서치긴 한데 이것도 근데 골드카드를 많이 찾을 만한 건 아니긴 해요 진짜. 자해덱? 딱 진짜 자해덱에 터틀 쓰고 크로마더에 드라코 터틀 쓰는 자해덱? 그러니까 옛날 그 전투 트랜스 느낌이죠. 그 덱에서는 터틀에다가 크로마더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시나리오 넣고 이런 거 넣고. 근데 얘는 또 습격이야 하필이면. 근데 또 뭔가 안 어울려. 연금술이면은 에르미온 서치도 되고 막 신부도 여러 번 쓰고 그게 가능한데 하필 또 습격이라서 이게 서치하려면 바브ion을 써야 되거든요. 또 자해덱 쪽이랑 안 맞는데 좀 아쉬운데 뭔가 카드가. 부가 효과도 살짝 애매해. 근데 적당한가? 근데 기존에 있는 덱이 이게 주류 덱이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주류 덱을 밀어주는 카드면은 좀 약해도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메타에 뒤처지고 많이 사장된 덱은 좀 센 이것보단 밸류가 더 세야 된다고 생각해. 최소한 좀 더 사기급의 카드가 나와야지만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전 예상을 해요. 뭔가 얘랑 밸류가 참 잘못됐어. 공성은 여전히 아직까지 현역으로 쓸 수도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약하고 얘가 좀 세야지 좀 수지에 맞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좀 떠오르네요. 뭐 특이한 것도 없고 그렇게 특이하진 않아.
완전히 밀렵이랑 효과가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밀렵이란 단어랑 신디케이트 쪽에는 아예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사실상 다이어하운드라고 하기에는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비발디나 칙령 쓰고 말지. 조금 아쉽다. 요건 좀 평가가 좋을 수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좀 날 듯. 자, 평가할게요. 평가 기준은 뭐였죠? 독창성, 신미성, 활용 가능, 뭐지? 아, 실용 가능성이었나? 네. 그겁니다. 자, 다음 거 바로 갑시다. 자, SGO17803님. 저주받은 사교도. 이 카드가 묘지로 이동하면 이 카드의 기본 전력만큼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준다. 이 카드는 위치에 상관없이 카드가 버려지면 기본 전력을 1만큼 상승한다. 라운드 종료 시 만약 이 카드가 묘지에 있다면 이 카드를 되게 섞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기획의도. 진짜 사교도처럼 인신공양한다는 컨셉. 버리기를 대갑축 용도만이 아닌 엔진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용 예시, 코랄과의 엔진 연계. 아, 이거랑 같이 좀 평가할게요. 이거 의도를 그냥 통합하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볼게요. 스바이블로드 장로, 드루이드 사교도, 배치 근접, 내 묘지에 있는 사교도 유닛을 덱 맨 위로 올리고 자신에게 3피해를 준다. 명령 근접, 카드 한 장 뽑고 카드 한 장 버린다. 쿨다운 1, 피해 굶주림 2, 열의를 얻는다. 아까 이 두 개의 카드가 연계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 살짝. 자, 일단 이거부터 보면은 이거 일단 브론즈 카드 아니에요. 영웅이니까 이게 골드 카드거든요. 전력, 기본 전력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이것보다 더 세야 되지 않나? 얘를 여러 번 활용하기가 쉽진 않은데? 얘가 이제 무덤에 있는 이 카드를 덱 위로 올려도 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활용하는 거고. 덱을 묘지에서 덱으로 여러 번 보내는 카드는 그런 건 없는데? 밥 대비 전력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오크바그가 5전력에 7밥인데 버디기 오크바그. 근데 얘는 심지어 무작위 적에게 피해야. 이 무작위 적에게 피해는 그냥 내 필드에 그냥 깡점수 내는 것보다 밸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어. 방어구에 데미지 박히거나 뭐 쉴드에 박히거나 이러면은 그냥 무쓸모가 되는 건데. 아, 요거랑 비엘은 근데 비엘은 이 사교도인가요? 아니지 않나? 기본 전력 1을 상승해도 한 번 죽으면 3,
두 번 죽으면 4. 만약에 한 번 더 올려서 장로도 한 번 더 버린다고 쳐도 5. 너무 약한데? 이건 밸런스가 너무 안 잡혀있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지?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나? 아, 매번 버리기를 하니까 하긴 버릴 만한 카드가 지금 많이 없어서 그거랑 생각하면 또 괜찮나? 이 데미지, 3 데미지, 4 데미지. 아, 여러 번 쓰면은 근데 또, 근데 이게 그것도 있어요. 이게 항상 이게 점수를 점점 높게 내는 게 아니고 얘가 오히려 원리건을 방해할 수가 있어. 왜냐면 뒤에 버디 카드가 안 남았는데 얘가 나와버리면은 진짜 그만큼 쓸모 있는 카드가 쓸모 있을 만한 카드를 그냥 찾을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거잖아, 그지? 괜히 대갑축이 하나씩 안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좀 더 이것보다는 써야 될 것 같은데. 감미? 그러니까 이거 맨땅에 보통 이게 버디기 카드를 다들 생각하시면은 이거 아무것도 필드에 상대 필드에 뭐가 없을 때 맨땅에 쓸 때가 좀 많음. 비르나블렌이나 아니면 음유시인 같은 거 써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냥 진짜 오픈으로 많이 해. 오픈으로 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또 좀 그때는 아쉽거든요. 값도 좀 비싸고 좀 많이 비싸다. 최소한 한 개나 두 개는 더 낮춰야 돼. 전력은 냅둔다 쳐도 값은 낮춰야 될 것 같아. 아, 취샤랑 연계. 아, 잠시만. 아, 이거 그건가요? 얘를 버려야지 얘가 기본 전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카드나 버려도 기본 전력이 올라가는 거야? 아, 나 이걸,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내가? 그게 맞나요? 이 카드를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카드를 버려도 얘가 크는 건가?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좀 약했구나. 그러면은 그 느낌이네. 그냥 진짜 황혼의 수호자나 고드 느낌이네. 그냥 그러면. 좀 더. 근데 얘를 또 버릴 수도 있고, 얘를 버려도 괜찮고. 아, 그러면 막 10 데미지씩 꽂겠는데, 그러면? 막 3라운드 되면은 10 데미지 막 9 데미지 꽂아서 나가고. 아, 그러면 세겠다. 아, 그렇네. 그러면 잠시만. 최대 몇 개지? 얘가 근데 또 있으니까. 얘가 밥이 높은 이유가 이거였구나. 매 턴마다 얘 키우면 좀 많이 센데? 물론 덱 장수가 25장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항상 이게 많은 걸 버릴 순 없긴 해요. 그건 맞는데. 잠시만. 이게 덱에서 무덤으로 카드 보내는 건 이게 버리는 게 아니지. 그지? 구드문드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지? 이게 덱 위치를 교체하는 거는 카드를 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모크바그. 무덤에 들어가면. 무덤에 들어가는 거랑 카드가 버려지는 거랑 다르지? 다른 게 맞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버디기 카드 좀 많이 쓰면은, 최소한 뭐 3라운드에 덱 한 장 정도 남기다 치면, 그냥 코날 쓰고, 코날? 일라브렌? 2장 버리고, 1스택? 일단 저것도 있자. 우드보더스 이것도 있고. 그럼 3전력.
호날 4전력, 빌라벨랑 5전력, 6전력, 6전력에 음유신 하나 7전력, 얘가 8전력, 9전력, 10전력. 잘하면 되겠는데? 10전력씩 풀 수 있겠는데? 그럼 좀 센데? 초반에는 큰 밸류 못해도 이거 후반에 다시 덱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무덤 날리면 무덤 그거 약하다. 그러면 일부러 얘를 안 버리는 플레이도 가능은 하죠. 무덤 파괴가 확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얘 말고 다른 카드를 버려서 그냥 진짜 그냥 캐리오버 느낌으로만 써야지. 그러면 또 의미 없는데. 진짜 메아리 고민해요. 그 맵 재활용할 수 있는. 음. 무밥이니까 이거 애매하다. 근데 좋을 것 같은데 좀 살짝 센 편인 것 같은데. 랜덤 데미지가 이게 항상 풀밸류 풀 데미지를 꽂는 게 쉽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적당한 듯 솔직히 포텐셜도 괜찮고 이게 좀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좀 커. 간극이 커. 무조건 무덤에 가야 되는 애인가요? 아니죠. 근데 1라운드에는 들고 있다가 2라운드에 버리고 뭐 그래도 되지. 상관없지. 안 가도 크긴 크니까. 버티고 있다가 그냥 좀 나중에 무덤 파괴 카드 빠지면 나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버릴 만한 카드는 얘 말고도 뭐 척후병이나 그런 거 있어가지고 버리기가 이런 카드까지 같이 쓰면은 정말 많아지긴 해요. 잠깐 근데 이거부터 보자. 그럼 이걸 좀 볼게요. 이건 딱 얘랑 연계하기 좋네요. 배치 효과는. 한 번 버리고 그 다음에 장로 내가지고 장로 배치 효과도 사교도 다시 올리고 메뉴 올린 다음에 바로 그냥 명령 쓰기. 그 콤보는 굉장히 좋네. 근데 한 라운드에 얘를 두 번 쓰는 건 좀 세긴 한데 진짜. 한 라운드에 얘가 막 10전력짜리 막 9전력 10전력 사교도가 두 번씩 버려지거든. 그러면 센 편이긴 하다. 얘랑 연계가 되니까 세다. 얘가 12전력인데 근데 이거 배치 쓰면은 배치 효과를 발동하면 6전력 대신에. 그리고 엔진 호랄 연계도 가능하고 무한 대갑축 가능.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또 12점은 또 과도한가요? 6전력에 12점? 6밥에 12점? 12밥에 6점? 이 정도 될 만한가? 근데 매턴 카드 뽑고 버리는 것 때문에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적당한가요? 그러면은 얘는 좀 센 편이고 얘가 좀 적당한 편?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서로 그럼 평가 점수는 비슷할 것 같아요. 카드 활용도 좀 있고.
약간 근데 에이스트랑 연계가 된다고 했지? 에이스트. 그죠? 버리는 거니까. 광희도 버리고 그걸 그만큼 데미지를 주는 거니까. 그럼 광희는 에이스트랑 쓰면 거의 기본 2스택이 확정이네? 광희 되게 쓴다. 버리기 광희. 되게 좀 그려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같이 습격 데미지를 올리는 광희 말고 옛날 느낌의 버리기 광희 느낌으로 괜찮겠는데? 그죠? 무덤에서 다시 배그로 사는 거죠. 그 기본 전력만큼 데미지 주고. 그래서 얘를 최대 밸류를 쓸 거면은 한 라운드마다 최대한 버리기 카드를 쓴 다음에 얘를 마지막에 딱 버려야 돼. 그러면 진짜 최대 밸류가 나와. 뭐 빌라브렌 대충 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 장 남은 음유신 내면서 마지막에 사교도를 딱 버려주면 이전력보다 이전력으로 나가지 않고 오전력으로 나가니까 5데미지 랜덤 주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럼 평가할게요. 좀 센 편이긴 한데 느낌은 괜찮아.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뭔가 타교도와 어울린 듯하다. 강령술 같아. 인신공양. 인신공양이랑 이게 관련이 있나? 아, 사교도를 인신공양으로 바친다는 느낌이구나. 오케이. 카드보다는 이 카드가 좀 더 재밌는데? 얘가 메인이다. 파이블로드 장로. 자, 다음 카드 갈게요. 자, 폴라리스 99999님의 카드입니다. 자, 게롤트, 시리의 아버지. 이것도 살짝 그 세트 효과 카드 컨셉으로 내셨는데, 볼게요. 배치, 자신보다 전력이 낮은 전력을 파괴한다. 단, 내 전장에 시리가 있으면 자신보다 전력이 낮은 적 2장을 파괴한다. 아드레날린 4, 내 턴 종료마다 자신을 1증폭한다. 이거는 근데 손패에선 증폭 안 하죠? 아닌가? 이거 손패에서 증폭하나?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게 필드에 있어야만 증폭하는 거 아님? 손패 증폭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같이 볼게요. 세트 효과라 가지고. 키리 게롤트의 딸. 배치 면역을 얻는다.
내 손에 게롤트가 있다면 게롤트를 낸 뒤 카드를 한 장을 뽑는다. 아드레날린 2. 대신 내 손에 게롤트가 있다면 게롤트를 낸 뒤 덱에서 카드 한 장을 선택하여 뽑는다. 이건 살짝 서치 카드 느낌. 보조 형식의 느낌이죠. 근데 면역이 있어요. 참, 게롤트 시리의 아버지라고 써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아니, 지가 에미르 딸 뺏어와가지고 키운 게, 아버지가 맞나 싶긴 해. 친부는 따로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떼우라고 하면 못 떼우죠? 그죠? 갑자기 갓난아기 때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그 시골 산골짜기 데려가서 뭐, 검술 교육 시키고. 맞냐, 이거? 그리고 심지어 그 작중에서는 얘를 뭐, 막 시리가 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나? 실제, 실제 표현에서. 그냥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아버지 호소인 아닌가. 그냥 지가 아버지이고 싶은 거죠. 사실, 시리는 게롤트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궁정에서 그냥 잘 컸으면은, 이쁘게 자랐을 수도 있는데, 괜히 그냥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해진 거지. 칼도, 칼도 다르고. 어? 그냥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뭐, 안 익숙하겠어. 아, 뭐, 대충 뭐, 그렇고요. 자, 기획 의도. 게롤트와 시리의 의외성의 법칙을 만나게 된 부녀 관계로 서로 연기하는 카드가 있을 법한데, 뭐 아직 게임 내에서는 연기하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보았고, 시리는 공간이동으로 위험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면역을 주었고, 게롤트가 운명적으로 시리를 구해준 장면이 인상 깊기에 시가 게롤트를 불러내는 방향으로 카드 컨셉을 잡고, 게롤트는 시리를 위해 적을 처단하는 컨셉을 만들어 봄. 완전히 진짜 세트 컨셉이 맞네요. 사용 예시. 시리를 낸 후 게롤트 시리의 아버지를 내면은 이론적으로 3점, 6점, 5점, 5점, 19점의 대갑축 효과가 있음. 게롤트는 엔진 능력도 부여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빠른 제압 후 엔진으로 4증폭을 먹을지 키카드를 뽑기 위해 시리의 아드레날린 능력을 쓸지 취사 선택하면 됨. 게롤트는 기본 12밥의 6전력으로 5전력의 적까지 제압 가능하지만 전력이 낮아야 되니까 그 6보다 낮은 거군요. 반델라이온이나 트리스 카드 연계하여 게롤트를 증폭하고 덱에서 뽑아내서 제압의 폭을 넓힐 수 있음. 게롤트 이근이나 다른 게롤트 카드도 덱에 추가하여 손패에 들어올 확률을 높이면 튜터 카드 사용, 뭐 용량과 열의를 주면 더 활동이 편하겠지만 능력을 제한을 뒀다. 과하게 오버밸류를 피하면서 컨셉을 살림. 컨셉을 살려야 질리지 않고 머리 쓰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능력들 중에 오버파워나 고려한 것들을 제외했음. 오버밸류. 죄송한데, 이미 오버밸류 아닌가요? 그냥 시리가 있으면 2장 파괴는 좀 센데? 솔직히 좀 센 편인데 카드가 2장 파괴한다는 건 좀 커. 그리고 심지어 버프도 활기부여나 뭐 아니 얘기하신 트리스 같은 걸로 버프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시리는 이겁니다. 게롤트를 같이 낼 수 있는 카드. 대신에 아드레날린을 좀 늦게 시리랑 게롤트를 내면은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뽑는다. 그리고 시리는 면역. 그리고 시리가 먼저 나가 있는 다음에 이 게롤트 시리의 아버지가 나가도 괜찮아요. 네. 굳이 같이 나갈 필요는 없어. 얘가 나가고 얘가 나중에 나가도 돼. 트리스 나비 주문이랑 참 잘 어울리죠? 아니면은 활기부여 쪽이랑. 두 개가 제일 좋은데?
그냥 얘 버프만 줘도 거의 그 활기부여 덱에서 너무 잘 쓸 것 같은 느낌? 토크랑도 연계가 되고. 야, 이거 만약에 진짜 활기부여 써가지고 영능 2번 써서 그 맨 첫 카드로 이제 선견제 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토크에다 버프를 발랐는데 하필 버프가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게임 셋인데? 말도 안 되는데 카드가 밸류가. 이 단일 밸류만 최대 밸류만 보면은 6점에 2장 파괴 5전력짜리 2장 파괴 그럼 16점에 유닛이 빨리 나가면 총 한 4점 증폭 그럼 20점? 맞는 것 같은데요. 시리가 그리고 면역이라 가지고 얘가 잘 죽지도 않고 심지어 이건 무조건 오버밸류인데? 많이 센데? 얘가 면역이 안 달려있으면 몰라도 면역이 안 달려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실이랑 얘랑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 면역이 있으니까. 얘가 먼저 아무 데나 나가도 돼. 조건이 쉬워. 그리고 만약에 손패에 얘가 없어도 시리의 아버지가 없어도 얘로 시리의 아버지를 찾으면 돼요. 서치를 하면 돼 그냥. 서치가 안 나왔으면. 그래서 너무 연계가 쉬워. 리스크도 없고. 같이 보면 안 돼. 그냥 12밥에 이 정도 점수를 낸다는 카드로 봐야 돼. 그러면 거의 20점이 넘어가는 최소 점수가 거의 뭐 한 18점, 뭐 20점 이런데 얘가 버프를 받는다? 말이 안 돼요. 버프 조금이라도 받으면은 그거에 대한 값어치는 미친놈이야. 카드 한 장으로 게임 끝날 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블리딩 같은 거 막기에도 되게 좋고 컨트롤 덱에 쓰기에도 괜찮고 아니 굳이 컨덱 아니어도 돼 이거는 그냥 컨덱일 필요가 없어 그냥 램프리 덱 이런 거에 넣어도 충분히 밥값함 야 진짜 오히려 램프리 덱에 더 잘 어울려 램프리 덱은 트리스도 가끔 쓰잖아 그리고 램프리 그 영능으로 서치도 가능하고 원하는 카드 너무 좋은데? 얘 그리고 시리가 또 램프리도 서치 가능 이거 맞냐 이거? 원하는 카드 서치 그냥 딱히 리스크 없이 뽑는데 연계가 너무 좋다 컨셉은 좋은데 이것도 이건 오버 밸류가 좀 선을 넘은 느낌? 선을 넘었어 에바야 좀 잘 만드시긴 했는데 일러스도 좋고 그렇죠 뭐 아무 팩션이나도 가능하고 그냥 넣고 시작해도 그냥 모든 팩션이 넣고 시작해도 옛날 그 부밥 에이론다이트 마냥 그냥 개나 소나 쓸 것 같은 그런 카드야 근데 그런 거는 좀 메타적으로 봤을 때 안 좋아요 예. 진짜 모든 덱이 쓸 수 있는 쓸만한 카드는 밸류가 어그러졌다는 뜻이지 밸런싱은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뭐 연계법은 딱 적당하네요 일단 손패 버프는 안되고 얘가 일찍 나가면은 버프까지 받을 수 있고 보통 이것도 아드레날린 2도 리스크가 아니야 이 페널티가 아니야 보통 이런 카드는 늦게 나가도 괜찮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칙령이나 해몬 같은 거도 그냥 실이 서치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 면역이 좀 에바야 둘 다 밸런스가 좀 에반데? 너무 좋은데? 이 면역은 막 주면 안 돼요 너무 면역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면역은 정말 면역을 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줘야 됩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
점수 눈이 높아졌다고는 봤는데, 맞는데, 이건 좀 선을 넘었어. 이게 좀 혹평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예. 좀, 밸런스적으로는 생각을 좀 안 하신 듯? 아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깨말못이라는 게 되니까, 뭐가 됐든 간에,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지 뭐. 평가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평가 가능할 듯. 독창성이나 친미성 같은 건 좋은데 실현 가능성에서 개떡락. 거의 뭐 예. 이 카드 좀 아쉽습니다. 예. 밸런스만 조금만 더 잘 맞추셨으면 이것도 우승 후보급으로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DDPR 밸런싱 보면 실현 가능한 게 높다고? 그런가? 근데 좀 이건 좀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딱 카드 공개가 될 때도 다들 욕할 만한 카드야. 이런 밸런스는. 근데 뭔가 위쳐 컨셉은 이분이 유일해요. 예. 특이하게 막 시리 게롤트 같이 카드 만드신 분들 좀 있을 좀 중복인 게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 되게 다양해. 그래서 좋아. 겹치는 거 없이. 이분 말고는 없어요. 이번에 좀 그래도 컨셉 자체가 진짜 다 다양해. 너무 많기도 하죠. 자, 다음. 자, 갓겜 유저님의 카드입니다. 불을 통한 재판, 범죄 화형 추종자. 아군 전열 하나와 유닛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유닛이 화염 추종자일 경우 그 유닛을 1증폭. 선택한 유닛이 화염 추종자가 아닐 경우 그 유닛에게 1피해. 선택한 전열에 있는 화염 추종자 유닛 하나당 추가로 1증폭 피해를 준다. 헌신, 피해나 증폭을 주기 전에 그 유닛을 정화한다. 이건 브론즈 특수카드죠? 진짜 얘가 이터널 파이어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른 2단 신분을 하는 거네요. 딱 그 컨셉이네. 기획 의도. 여러 지원을 받아 아예 메인 컨셉을 서리 헌신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괴물의 와일던트와는 달리 아직 전용 헌신 덱을 하기에는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는 화염 추종자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 화염 추종자 덱의 단점이라 생각하는 약한 컨트롤 능력과 상대방에 대한 구속에 대한 대처를 만들었습니다. 특징은 증폭, 피해를 주는 기준이 화염 추종자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아군 필드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헌신의 경우 구속이나 중독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보호막 수호자 주입 자유 등을 무력할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카드. 그죠? 그럴 수 있죠. 상대방도 정화가 가능하네요. 아군 말고도. 이를 통해 기존의 벽덱에 가까웠던 화염충자 덱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늘리게 되었음 합니다. 살짝 화염충자 덱을 만능형의 덱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드긴 하네요. 그럼 최대한 데미지가 막 7데미지, 8데미지, 7증폭, 8증폭이 가능하네. 좀 세긴 한데? 딜이 좀. 컨셉의 경우 화염추종자들의 악명 높은 마녀 이종족 사냥과 불을 통한 정화에 대한 교리를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화염추종자 교단이 부패했다는 설정을 통해 화염추종자를 타겟으로 할 경우 오히려 증폭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시, 깽단의 카드에 의존해야 됐던, 다른 깽단의 카드, 사생아 교수에 의존해야 됐던 컨트롤 능력을 적은 유지비의 특수 카드로 이제 메인 컨셉이 가능. 범죄니까 또 퍼코로도 서치 가능하죠. 헌신덱을 만들 경우에 얻는 정화 효과를 통한 아군 고밸류 키카드, 햄멜파트 울리의 구속, 주입, 제거 및 증폭. 이의 연장선으로 상대방의 이로운 효과 등에 대한 대처 가능. 피해 증폭 기준이 화염 수용자라는 점을 통해 상대방이 아군 필드에 생성한 유닛에 대한 대처, 릴프가드의 골드 첩자, 조작제로 생성된 유닛 등을 대처 가능. 그리고 오버파워라 고려한 것들을 제외했음. 오케이, 일단 뭐 그렇습니다. 아군의 그러니까 필드락을 제거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 데미지가 좀 세요. 보통 화염 수용자 유닛이 한 전을 쫙 깔리면은 한 뭐 8마리 9마리 깔릴 텐데, 그럼 기본 한 8점 9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보통 증폭보다는 데미지로 쓸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조금 센 편이긴 하다. 이런 오버 브론즈 카드가 막 8데미지씩 꽂아 넣기에는 좀 이러한 선례가 없어가지고 센데? 살짝 센데? 컨셉은 잘 맞아. 근데 살짝 센 거지 뭐 그렇게 막 과도하게 센 건 또 아니고. 이 정도 카드는 있어야지 기존에 있는 약한 헌신 뭐 화염 수용자 덱을 보조할 수가 있죠. 그죠? 기존에 있는 컨셉이 쓰레기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오바베 기준 지휘관이라고? 정화도 할 수가 있고. 진짜 그냥 헌신 카드만이 쓸 수 있는 그거네. 왜냐면 헌신 덱이 그 수험 덱이 커트나 헐크스타인 쓰기는 좀 애매하단 말이지. 그냥 이런 카드만 넣어도 정화가 공짜. 나쁘지 않네요. 범죄라서 좋고. 좀 무난한데? 밸런스도 살짝 오버밸런스인 거 빼고는 괜찮아. 과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잠깐만요. 증폭의 경우에는 증폭만 해도 세긴 하다 근데 굳이 데미지 안 주고 증폭을 해도 뭐 나쁘지가 않네. 티어가 꽤 오를만 할 듯? 자, 다음 갓겜 유저 갓겜 유저 죄송 훈련 교관. 예. 인간 병사 배치 자신의 양옆에 자원병을 생성한다. 열의 명령 아군 병사 유닛 2개를 선택해 내가 북부 왕국 병사를 낼 때마다 자신을 1증폭한다를 주입한다. 헌신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주입한다. 그죠? 레일라죠? 레일라 이미지 그냥 따오신 듯. 북부의 경우 현재 헌신덱을 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시피 한 상태인 만큼 기존의 헌신 카드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서 현재 사장되다시피 한 병사 수험 컨셉의 덱을 부활시키고자 만든 덱입니다. 기본적으로 2개의 증폭 엔진을 한 번에 전개할 수 있으며 헌신덱의 경우 하나의 카드로 엔진 3개를 전개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생깁니다. 컨셉의 경우 마침 헌신 카드가 추가된 마스터민 확장팩에 북부에 추가된 자원병 토큰을 활용하여 아군 자원병을 훈련을 통해 성장시키는 훈련 교관 컨셉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컨셉은 좋아요. 참 컨셉은 잘 잡으셨어. 사용 예시. 자체 전력이 적은 병사 위주로 구성된 헌신 덱에서 벨로운, 훈련 교환, 병사 카드를 내므로써 높은 포인트 엔진 전개. 어, 수원 봉기덱. 봉기덱은 그 병사가 튀어나오니까, 이 느낌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괜찮네. 듣다 보니까, 근데 조금, 이것도 좀 센 편이긴 해. 이거랑 마찬가지로. 살짝 세. 근데 이거는 뭐 자기 자신만 증폭하기 때문에, 뭐 조금 세도 상관은 없을 듯 해요. 잠깐만요. 배고파. 3점 엔진. 근데 육밥이잖아, 대신에. 아달리아? 근데 북부는 근데 아달리아 아니면은 자원병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센 것 같긴 한데. 그 브론즈를 복사할 방법이 좀 많아. 빡센데? 좀 밸런스면에서 빡세. 3점 엔진인데 이 3점 엔진을 여러 개 뽑을 수 있다는 건 좀, 이건 좀 상대가 한 번에 처리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건 좀 많이 오버밸런스 아닌가? 북부가 병사가 많죠. 낼 수 있는 병사가 종류가 꽤 있어. 병사가 뭐 군악대, 경비대, 괜찮은 거 좀 있죠. 일단 모병, 용병대, 뭐 병사야 다양해요. 현신덱이면 쾌락 해병도 되고. 골드카드 중에서도 병사는 좀 많아. 나탈리스도 병사고, 월추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매턴마다 이제 증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매턴마다. 그리고 영능, 그 공기 영능이랑 연계해서 또 그 한 번에 점수 낼 수 있는, 한 번에 또 엔진 작동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많이 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세. 특히 아달리아가 너무 좋아. 아달리아 같은 거 나도.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는 살짝 컨셉만 가지고 가면은 좋겠네요. 근데 여기서 밸런스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확실한 건. 이것도 평가하겠습니다. 요게 좀 평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물을 통한 재판 이거? 요거는 진짜 괜찮아 보여. 얘는 그래도 단일 카드잖아. 얘는 근데 엔진이라서 파급력이 달라. 다음 훈련 구간.
아, 재판이 1 데미지가 여러 번이라고요? 아, 1 데미지요? 아, 그렇네. 야, 그러면 더 좋은데? 잠시만. 그럼 방어구도 그냥, 그 쉴드 그냥 무시하네? 보호막도? 보호막 그냥 뚫네? 아, 뭐,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북부 상대할 때 사소할 때, 사소하게 좀 더 좋을 수도? 자원병 하나만 생성하면은, 그건 또 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대신에 그러면 밥을 줄이거나 했어야겠죠? 자원병 하나만 소환할 거면. 오밥에 자원병 2개 소환, 아, 자원병 하나 소환, 이렇게? 그런 느낌. 자, 다음. 미스터 스톤님의 작품입니다. 코비어의 은둔자. 불충, 배치. 불충이면은 스파이어예요, 이거, 스파이. 상대 필드에 까는 거. 내 무덤에서 브론즈 마법사를 내고 소면을 부여한다. 유언, 반대편 전열의 로지의 의무와 목표를 생성한다. 네, 뭐가 있어 보인다, 책 이름이. 로지의 의무와 목표는 소멸, 열의 명령. 눈주문을 생성해야 된다. 일단 기획 의도. 아, 이거 이미지가 좀 깨져서 왔는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보내주실 때 잘못 보내주셔가지고. 북부에도 불충 유닛을 줬으면 하는 바람. 사용 예시. 마법사 덱을 채용 가능성. 무덤에서 마법사 꺼내는 건 샤니와 비슷한 감각. 유언 효과는, 덱에 넣기에는 밥 비싼 룬 주문을 사용하게 해줌. 가장 큰 연계는 신트라 주문 재단사와의 연계. 낼 때도 이충전, 유언이 터져도 이충전 가능. 시스템적으로 상대 천의 유언이 터지면 카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인공물을 생성시키고 인공물의 명령으로 눈주문 생성. 킬라드가 로지 소속이라 마법사들을 잔뜩 낼 수 있게 만듦. 로지는 마법사들의 정치 세력을 만들고 싶다는 여성 집단. 옌니퍼도 여기서 속임. 아, 스토리 설명까지. 자, 북부의 스파이. 요것도 좀 신박하긴 하죠. 그리고 마법사. 마치 그 사브리나 같은 느낌인데 직접 내가 죽여야 총 풀밸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0밥. 강령수를 쓰는 거예요. 사실상 배치는. 배치로 브론즈 마법사를 뽑고 유언으로 얘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총 마법사를 2번 뽑는 거죠. 브론즈 마법사를 2번 뽑는 거나 마찬가지. 그거 과정에서 근데 연계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러면 필드에 이미 신트라 그 주문 재단사가 깔려 있다는 전제 하에 이걸 쓴다는 거겠죠? 맨 땅엔 절대 못 내네. 아, 낼 순 있어도 아, 이렇게 또 강령술로 이제 재단사 살리면 되긴 해? 어떻게든 얘는 잡을 수 있나? 한 턴만에 못 잡으면 상대가 닐프가드 같은 거면은 막 노예보병으로 변신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팩션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버프를 주거나 해서 이 유언이 발동을 못하게 방해를 하겠죠? 솔직히 전 밥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이건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좀 비싼 편인 것 같은데. 북부는 엔진이 계속 잘려가지고 진짜 이런 엔진이 계속 잘리면 연계 카드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야 절대. 리스크 안고 가는 거죠. 안고. 근데 10밥 효과가 막 그렇게 막 좋지도 않아. 그냥 룬주문이야. 유언 발동해도 그냥 그래. 뭐 북부가 동화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닐프가드가 뺐었을 때 더 자비력 같은 거 쓰면서 더 좋게 쓸 것 같은데? 막 매수나 첫 번으로 복사해가지고 별지랄 다 할 듯. 자,
그죠? 로치가 3점 주고 9밥이죠. 로치랑 비교해도 좀 안 좋은데? 애매한데? 컨셉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킬라드가, 저도 이게 스토리는, 이거는 정확히 모르는데, 비밀 소속의, 비밀 집단에 소속돼 있는 뭐 그런 거겠죠? 노지 소속이라는 거는. 9살을 집결시키는 그런 컨셉이죠. 킬라드. 다음, 르다니아 비밀 요원. 불충. 배치 불태워버릴 생성해야 된다. 유언, 상대 리더의 능력이 기본 충전량의 1 이상이면 추가 충전량을 준다. 아, 이거는 라도비드 불충 버전이네요. 예. 상대한테 필드 줘가지고 얘를 죽이면은 충전량 추가. 느낌이네. 두 개 다 불충 카드네요. 얘는 전쟁 카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공성병기 쪽에서 쓰기가 쉽겠죠? 법사덱이랑 반대야. 딱 공성덱인 비축 쪽에 거의 필수 카드, 아니 필수 카드는 아니야. 근데 밥이 비싸. 아니 밥이 왜 이렇게 비싸냐? 또 밥이 좀 비싸네. 전체적으로 밸류가 캐리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가? 아, 6밥은 좀 비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비드가 10밥에 2충전인데, 리스크도 딱히 없고. 일단 상대 필드 하나 까는 거니까 불태워버릴 생성. 이거는 버프 유닛이 깔려있으면 이제 6점이죠? 없으면 4점. 깔려있다 가정하면은 상대한테 1점 주니까 기본 5점에다가 충전량 하면은 한 8.9점? 최대 점수라고 해도 한 9점 정도인데 이게 6밥에 9점? 8점? 좀 애매하지 않나? 캐리오버가 된다곤 하지만 조건이 막 어렵진 않아, 아니 쉽진 않은데. 맨 땅에 못 내는 것도 크고, 얘도 마찬가지로 유언을 상대가 그냥 얘를 잡게 냅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냥 맨 땅에 얘를 던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건 쉽지가 않아. 버프 같은 건 조금이라도 주면 그만이라서. 일단 뭐, 사용 예시. 리더가 충전식이라면 어디라도 채용 가능성. 내일 때 3 템포가 3, 5월 5점으로 나오면서 리더 1충전은 일단 평균 3점으로 계산함. 그래서 6밥 8점. 강한 오프가 있으면 바로 유언 터뜨릴 수 있음. 비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면에서 완벽. 네, 딱 비축이 제일 적당해 보여요. 열이는 로치 치명 자각도 보고 추가 열이를 필요한 카드도 채용 가능성 없. 열이는 글쎄. 협작은 지금은 여사제 기반이라 여사제 한 번 더 키우기. 협작도 좋다. 협작은 공성을 쓰잖아. 공성병기를 쓰니까 이거 괜찮아. 오히려 비축보다 협작이 더 밥 유지도 그렇고 좀 괜찮을지도? 장벽도 NG 단계. 아니 장벽은 아니에요. 이건 아님. 장벽은 좀 물 건너 갔습니다. 동기나 경련은 아예 못쓰고. 르다니아 정보국은 딕스트라가 소속되어 있는 정보 집단. 얘가 근데 누구죠? 이거 위쳐3에 나오는 장면인 것 같은데 얘가 누구지 정확히? 얘 네임드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딱 공성병기랑 쓰기에 좋아요. 근데 밥이 살짝 비싸. 나는 오밥이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MPC 텍스처구나 그냥. 무조건 필드에 공성병기가 있을 때만 써야 되고 특히나 명령이 도는 턴. 그런 경우엔 좋고
근데 이거는 공성병기에 쓰기 참 애매해. 공성이랑 연계도 안 되고. 무조건 법사덱에 써야 되는데, 얘는 좀 괜찮은데, 이 카드가 좀 구린 편이네요. 밸런스는. 컨셉은 좋아, 이것도. 다들 컨셉은 좋다, 진짜. 컨셉 안 좋은 게 많이 없어. 굉장히 컨셉에 충실했어.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전 이거에 점수를 더 높게 주고 싶은데? 뭔가 나중에 나올 만도 할 것 같은 카드. 이건 뭔가 좀 굉장히 인물도 그렇고 카드가 만드는 생성하는 뭐 인공물물 같은 것도 그런데 능력이 좀 심심해. 살짝. 방대함에 비해서. 그렇죠. 불충 리스크는 진짜 생각보다 크거든요. 특히나 북부 같은 경우에는. 불충의 유언이잖아. 그냥 불충도 아니야. 얘를 잡아야지 풀밸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유지비가 싸거나 그래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평가 가겠습니다. 컨셉은 좋은데 막 그렇게 독창적이지도 않다 근데. 그냥 저냥 뭐 무난함. 자, 다음 거 가기 전에 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